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몰과 기체.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요, 기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기체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법칙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아보가드로 법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뭐 샤를 법칙이라든지 보일 법칙 같은 거 배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배웠니? 그렇죠? 그래서 샤를 법칙 같은 경우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절대 온도랑 기체의 부피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법칙이고요. 보일 법칙 같은 경우는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부피랑 기체의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인데, 자, 아보가드로 법칙 역시 기체의 종류에 관계가 없는 법칙입니다. 자, 내용은 뭐냐? 기체는요, 종류에 관계없이, 이게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수소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전제 조건, 온도랑 압력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온도랑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같다라는 법칙입니다. 이걸 이제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뒤에서 과학자들이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류 관계 없고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라면은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 분자수도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강철 용기가 있다라고 칠까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부피가 1리터짜리 강철 용기입니다. 예, 그리고 온도랑 압력은 동일하게 25도씨 1기압 뭐 이런 식으로 맞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가 그 안에다가 뭘 채워 넣냐면요, 수소기체를 이렇게 채워 놨습니다. 자, 3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만약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온도, 똑같은 압력, 똑같은 부피에 내가 이번에는요, 뭘 채워 넣냐? 여기다가는 N2, 질소기체를 채워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질소기체 몇 개 있겠니? 동일하게 3개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이번에는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분자를요, 집어넣으면요, 역시 몇 개가 들어가 있다? 3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지 않니? 아니,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분자 하나하나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소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보다는 질소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생기는 게 대표적인 오해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기체의 부피가 무엇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 기체라고 하는 놈들은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싸돌아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확산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럼 뭘 기체의 부피라고 부른대요? 기체가 싸돌아다니고 있는 영역, 여기를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한다고. 즉 무슨 말이야?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체를 담는 그릇의 부피를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기체 분자 한 개의 부피는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 뭐야? 기체 있잖아, 여기. 기체 있죠? 예. 근데 기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너무 작기 때문에. 걔네들의 부피는요,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돌아다니는 영역 그 자체를 말한다. 오케이?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요, 결과적으로는 기체를 담는 용기의 부피. 확산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똑같이 세 개를 채워 놓더라도요. 그러면은 큰 곳에다가, 큰 용기에다가 세 개를 채워 놓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분자수가 똑같더라도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선생님.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럼 용기의 부피가 달라지면 얘는 3리터인데 얘는 1리터 이렇게 다르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 온도랑 압력이 같을 때라고 했잖아. 이렇게 같은 온도일지라도요, 부피를 3배로 늘리잖아? 그럼 충돌하는 횟수 있죠?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얘는 좁은 공간에 쏠려 있으니까 팅팅팅팅팅팅 할 거 아니야. 많이 충돌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팅팅팅팅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충돌 횟수가 얘가 더 적으면 얘가 압력이 작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야. 온도랑 압력이 똑같다라고 쳤을 때 그때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분자수의 기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를 담는 그릇의 부피라고 하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런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더 추가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부피가 얘 1리터라고 했죠? 2리터짜리 기체 2리터짜리 용기를 준비한 다음에 내가 이번엔 여기다가 일산화탄소 CO를 채워놨다라고 하면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얘를 두 개로 잘라가지고 1리터 1리터로 잘라가지고 여기 3개 여기 3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라면은 같은 개수만큼의 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그러면은 1리터에 분자가 3개 들어있다면요, 2리터에는 분자가 몇 개가 들어있어? 6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즉, 부피를 2배로 늘리면요, 분자수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의 다른 의미. 종류가 관계없고요. 온도랑 압력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말하자면요, 기체 분자수. 당연히 분자의 개수는요, 뭐랑도 비례 관계고요. 기체 분자의 몰에도 비례하죠. 양에도 비례를 하게 되고요. 분자수가 2배가 된다. 몰수도 2배가 된다. 몰수가 2배가 되면은 기체의 부피도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 비례 관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아보가드로 법칙은 사실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학자들이요, 측정을 해본 겁니다. 궁금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0도씨 1기압, 우리가 참고로요, 이 0도씨 1기압을요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라고 해가지고요, 얘를요 STP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표준 상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0도씨 1기압에서, 즉 표준 상태에서 어떤 기체 분자가 만약에 1몰만큼 있잖아. 즉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있잖아. 걔의 부피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냐면요, 22.4리터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 정도는요, 우리가 암기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시험에서 안 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그 분자가 1몰만큼 모여있으면은 22.4리터가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기체의 밀도랑 기체의 분자량 사이의 관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밀도.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방금 전에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 분자에 뭐랑 비례한다고 했죠?
양이랑 비례한다고 했죠. 그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공부했어? 물질의 질량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뭐에다가 그 물질의 물질량, 다른 말로 뭐라 불렀어? 화학식량. 기체는 분자니까 분자량으로 쓸 수 있겠죠? 물질량에다가 뭐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물질에 뭐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요, 이항시키게 되면은요, 그 물질의 양분의 물질의 질량은요, 그 물질의 뭐랑 동일하다? 물질량과 동일하다. 즉, 분자량과 동일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그 기체 분자의 분자량 또는 물질량과도 비례를 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주 써먹을 거니까 꼭 잘 알아두십시오. 기체의 밀도는 그 기체 분자의 분자량 또는 몰질량과 서로 비례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까지 배웠던 거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우리가 어떤 물질의 입자수랑 질량과 부피의 관계는요,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자, 내가 어떤 물질의 질량을요, 뭘로 고치고 싶어? 입자 개수로 고치고 싶어. 또는 그 입자 개수, 이 입자가 만약에 분자라면은요, 기체 분자라면은 그 기체 분자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또는 그 부피를 다시 질량으로 고치고 싶어. 그래서 어떤 물리량을요, 다른 물리량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환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환산을 시켜줄 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2라고 할까요? CO2라고 하는 기체 분자가 있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44g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CO2의 분자량이 44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CO2가 얼마만큼 모여있으면요, 1몰만큼 모여있으면은 44g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량을요, 몰로 고칠 수 있고요. 당연히 몰도 질량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CO2가 1몰 있다면은요, 0도씨 1기압에서 22.4L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몰이라고 튀어나왔으니까 걔가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의 분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질량과 부피랑 입자수를 연결해주고 있는 연결다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필요한 값들이 각각 있죠. 우리가 1몰이 몇 개인지를 구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아보가드로 수가 필요하죠. 1몰은 몇 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아보가드로 수가 필요하고요. 이 몰을요, 부피로 고치고 싶잖아? 그러면은 1몰이 몇 리터인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1몰당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분자, 기체 분자 1몰의 부피를 이거를 몰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몰을 부피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몰부피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야 된다.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L입니다. 라고 주어지면은, 2몰이면은 44.8L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아니, 2몰이면은 48L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질량을 몰로 고치고 몰을 질량으로 고치고 싶으면요, 뭐가 필요하다? 몰질량 또는 화학식량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몰과 입자수의 관계, 몰과 질량의 관계, 몰과 부피 관계를요, 우리가 다 공부한 겁니다. 단, 전제 조건. 이거는요, 언제만 쓸 수 있어요? 기체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액체의 부피 이걸로 못 구해요. 고체의 부피 못 구합니다. 오로지 기체만 가능해요. 왜요? 기체는 종류의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종류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체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제 한번 여러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대표 자료 8번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자, 8번.
0도씨 1기압에서 몇 가지 기체의 양을 나타낸 건데 빈칸에 알맞는 값이라고 했죠. 그리고 원자량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수소기체, 이산화탄소기체, 암모니아 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의 각각 뭐가 나와 있냐면요. 분자의 양과 그리고 원자의 양, 그리고 물질량, 분자량이죠. 그리고 질량, 부피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제시된 값이요. 수소의 질량은 1g이라고 나와 있고,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44.8L라고 나와 있고, 암모니아의 원자 몰은요, 4몰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나머지 빈칸 한번 채워보라 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럼 일단 첫 번째, 몰질량부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분자니까 분자량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원자량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 더하면은 2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예. 분자량이 2다, 몰질량이 2다. 똑같은 말이죠. 단위 붙냐 안 붙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CO2의 분자량 44죠. 예, 44g/몰에 몰질량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NH3는 다 더하면은 17 나오겠죠. 자, 그럼 출발합시다. 자, H2라고 하는 분자가 1g 있어요. 자, H2의 분자량이 얼마죠? 2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H2가 얼마 모여있으면은 1몰만큼 모여있으면은 2g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1g 있다라고 했죠? 그럼 H2라고 하는 분자가 얼마만큼 있다? 0.5몰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는 0.5몰만큼 있는데 자, 분자 하나 안에 원자가 몇 개씩 들어있죠? 2개씩 들어있죠? 그럼 원자는 1몰만큼 들어가 있겠네요. 근데 기체의 부피는요, 그 기체의 분자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원자 아닙니다. 분자예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분자가 0.5몰 있잖아요. 1몰당 22.4L잖아요. 0.5몰이면은 11.2L가 되겠죠. 예. 자, 마찬가지로, 자, 기체의 부피가 44.8L다. 그러면은 분자가 2몰 있는 거죠. 근데 분자 하나당 원자가 3개씩 들어있죠? 그럼 원자는 6몰만큼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분자가 2몰 있는데 분자량이 4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질량 곱하기 몰 하면은요, 그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88g 되겠네요.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NH3라고 하는 분자가 만약에 1개 있잖아. 그러면은 원자는요, 4개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니? 왜? 분자 하나당 원자 4개씩 들어있으니까. 그럼 원자가 4몰만큼 있다면 반대로 분자는 1몰만큼 있다는 소리 아니냐? 예. 그래서 분자가 1몰만큼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1몰의 부피, 기체 분자 1몰 있으면은 22.4L겠죠. 그리고 질량은요, 분자의 몰에다가 분자의 몰질량 곱하면 되겠죠. 17g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빈칸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였죠. 예. 제시됐다면 몰질량, 몰부피 이런 게 제시가 있다면요. 어떤 놈을 다른 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이런 걸 환산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밀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11.2분의 1이죠. 얘는 44.8분의 88이죠. 얘는 22.4분의 17이죠. 자, 근데 통분시켜 보시면요. 얘 22.4분의 2죠. 얘는 22.4분의 44고요. 얘는 22.4분의 17이죠. 그럼 밀도 B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44대 17이 나오죠. 근데 이 2대 44대 17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몰질량, 기체의 몰질량, 기체 분자의 몰질량, 기체의 분자량. 예, 분자량과 밀도는 서로 뭐한다?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밀도비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구하면요, 분자량이 몇 대 몇 대 몇인지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18번이란다. 18페이지에 있는 90, 11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 9번. 그림은 실린더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기체의 부피랑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기체의 온도랑 압력은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 X, Y, 4라고 하는 기체가 2g만큼 있는데 부피는 3L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Y2G라고 하는 기체가 3g만큼 있는데 부피가 4L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XG2라고 하는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부피는 12L, 질량은 22g이래요.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밑에 있는 분자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원자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인지, 단위 질량당 원자 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인지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자,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질량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부피가 나와 있네요. 부피랑 질량 나오면은 뭐가 떠올라? 밀도가 떠올라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분자량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밀도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3분의 2대 4분의 3대 12분의 22가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수비로 보시면요. 12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2 곱하면은 8대 9대 20이 나오니? 그래서 밀도비가 8대 9대 22가 나오고요. 이게 곧 뭐가 된다? 분자량 비랑 동일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분자량이 8대 9대 20이다라고 하는 거 1번 계산했고요. 자, 2번 이제 원자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구해야겠죠? 자, 원자 X, Y, G의 원자량을요, 각각 스몰 x, 스몰 y, 스몰 g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야? 원자량을 다 더한 값 아니에요. 그럼 x 플러스 4y가 8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y 플러스 g가 9다라고 쓸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g가 22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 3개에다가 방정식 3개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연립하면은요, x, y, g 구할 수 있겠죠? 그냥 귀찮으니까 계산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는 6이고요. y는 0.5고요. y에다가 0.5 박으면은 z가 8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 B, x 대 y 대 g가 몇 대 몇 대면 6 대 0.5 대 8이니까 12 대 1 대 16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12 대 1 대 16. 마지막 3번 별표. 단위 질량당 원자 소비. 자, 단위 질량당 원자수. 자, 요런 표현 많이 나온다 했죠? 자, 단위 질량당 원자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 말 그대로 단위 질량, 같은 질량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같은 질량을요, 얼마라고 두면 된다? 1g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1g에 들어가 있는 원자 개수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g에 들어가 있는 원자 수를 우리가 얘네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XY4랑 Y2G랑 XG2라고 한다면요. 자, 얘네들의 질량 각각 1g이라고 가정하고, 그렇죠? 1g당 들어가 있는 원자수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분자량, 우리 아까 다 구해놨잖아. 분자량이 8대 9대 22죠?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그 분자가 몇 몰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분자량이 8이야. 무슨 말이야? XY4라고 하는 분자가 얼마만큼 모여있으면, 1몰만큼 모여있으면은 8g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1g이면 몇 몰이겠니? 8분의 1몰이겠지. 그래서 얘는 8분의 1몰만큼 있고요. 얘는 9분의 1몰만큼 있고요. 얘는 22분의 1몰만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원자 개수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자는 각각 몇 몰씩 들어가 있을까? 자, 이거 분자 하나 안에 원자 몇 개씩 들어가 있죠? 5개씩 들어가 있죠? X 1개, Y 4개니까. 그래서 원자는요, 8분의 5몰만큼 있겠죠? 얘는 9분의 3몰만큼 있고요. 얘는 22분의 3몰만큼 있겠습니다. 근데 이 원자의 몰이요, 1대2면은 원자 개수도 몇 대 몇이야? 1대2잖아. 즉, 원자의 양이나 원자 수나 서로 비례 관계이므로 단위 질량당 원자 수 XY4 대 Y2G 대 X2G는요, 이거 대 이거 대 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라고. 요 숫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이 분자의 분자량을 의미하는 거고,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분자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단위 질량당 원자 수라고 하는 걸 앞으로 이 과정을요, 거치지 않고요. 이제 이해했잖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분자량 분의 분자 한 개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 개수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감? 나중에 또 이거면 안 돼. 선생님, 단위 질량당 원자 수가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 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외웠는데요. 그거 왜 그래요? 죽여버려, 진짜. 이해를 해야지. 그쵸? 예, 결과만 외우면 어떡해. 그럼 안 돼. 예.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누적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식하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 되나요? 예. 그래서 이 내용 잘 이해를 해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0번에, 자, 그림 가는요, 실린더에 A4B8 기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나는요, 가의 실린더에 AN, B2N 기체가 첨가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두 기체는 반응하지 않고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A4B8 기체 EW g만큼 있는데, 얘의 부피가 1.0L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를 첨가했대요? AN, B, EN이라고 하는 기체를 첨가했더니 섞여 있겠죠? 혼합 기체가 됐겠죠? 그래서 얘 EW g과 얘 W g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총 부피가 1.4L로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1번부터 먼저 볼까요? 가와 나의 실린더에 들어가 있는 기체 분자 수비가 몇 대 몇인가 이거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 분자의 몰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기체 분자 수에도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리터를 그냥 1몰이라고 쳐. 그러면은 얘는 1.4리터니까 1.4몰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체 분자 수비 1대 1.4. 그래서 1번 정답은 1대 1.4 적으시면 되고요. 자, 2번. 나에서 얘랑 얘가 몇 대 몇의 분자 수비가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당연히 얘가 1몰이잖아. 그럼 얘는요, 0.3몰만큼 들어가 있겠죠. 합쳐가지고 1.3몰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대 0.4가 되겠죠. 자, 3번.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분자량이 뭐예요? 1몰의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럼 A4B8 같은 경우는요, 1몰의 질량이 2W g이니까 분자량이 2W겠죠? 근데 ANB2N 같은 경우는요, 0.4몰이니까 이거 5분의 2몰이니? 5분의 2몰의 질량이 얼마이므로, W g이므로 얘 1몰의 질량으로 고쳐야겠죠? 예, 1몰의 질량으로 고치려면 곱하기 2분의 5 하면 되니? 2분의 5W g이 되겠습니다. 즉, 몇 대 몇? 4대 5니? 이거? 그래서 정답이 4대 5가 되는 거죠. 이거 대 이거. 1몰의 질량, 분자량.
자, 그러면은 n 값을 계산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원자 A의 원자량과 원자 B의 원자량을요, 각각 스몰 a랑 스몰 b라고 치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분자량 어떻게 구해요? 원자량 다 넣어야 되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얘 같은 경우는 A는 N개 있고 B는 2N개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 좀 적당히 묶어봅시다. 사로 묶어볼까요? 그럼 A 플러스 2B가 되겠죠? 근데 얘는요, N으로 묶으면요, A 플러스 2B가 되겠죠? 근데 이게 몇 대 몇이 돼야 돼? 아까 분자량 얼마라 구해놨어? 4대 5라고 구해놨잖아. 그럼 당연히 이게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지. 그렇죠? 따라서 N은 5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나에서 A4, B8 기체의 부피 계산하시고요. 마지막에 AN, BEN의 부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당연히 얘는요, 1몰이고 얘는 0.4몰이니까, 아니, 그럼 1.4리터 합쳐가지고 나오니까 얘가 1리터고 얘가 0.4리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네 둘이요, 섞여 있잖아. 여기에 A4, B8과 AN, BEN이 섞여 있잖아. 어디에? 1.4리터라고 하는 실린더 안에. 그럼 얘도요, 여기 안을 싸돌아다니고요. 얘도 여기 안을 싸돌아다닌다고요. 둘 다 1.4리터라고요. 얘도 1.4리터고 얘도 1.4리터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아까 전에 기체의 양은 기체의 부피랑 비례한다면서요. 그러면은 분자의 양이 1대 0.4인데 그럼 부피도 1대 0.4인 거 아닌가요? 내가 아까 말했지. 온도랑 압력이 같을 때라니까. 이거 두 개를 섞어 놓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얘의 압력이랑 달라. 무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1몰만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0.3몰만큼 있으니까 얘가 벽이 더 많이 충돌해. 얘가 더 압력이 세. 얘는 0.3몰 있잖아. 분자수가 적어. 충돌 횟수가 적어. 얘가 압력이 약해. 압력이 다르다고 애초에.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기체 부피는 그냥 기체를 담는 그릇의 부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 기체를요,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기체는 1리터, 여기에 있는 기체는 합쳐가지고 1.4리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얘랑 얘는요, 바깥의 압력이 동일하잖아. 잘 봐봐. 왼쪽 그림. 밖에서 누가 누르고 있어? 대기가 누르고 있잖아. 대기압. 일기압이 누르고 있잖아. 여기다 기체를 첨가해도요, 여전히 뭐가 누르고 있어? 대기압이 누르고 있잖아. 근데 왜 피스톤이 멈춰 있겠니? 당연히 안쪽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같으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 기체의 압력이랑 여기 들어가 있는 전체 기체의 압력은 동일하다.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그래서 온도 똑같고 압력 똑같으니까 여기에 1.1리터, 여기 1.4리터라고 하면은 기체 분자수도 1대 1.4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기체의 부피는 기체를 담는 그릇의 부피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언제 성립하는 거다? 온도랑 압력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11번. 자, 표는요, T도시 일기압에서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X 구하고 Y 구하고 밑에 원자량 B 구하고요. 1g당 B 원자수 B가 몇 대 몇인지 구하라고 나와 있죠. 자, 천천히 합시다. 자, 기체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랑 나랑 다. 근데 얘네들의 분자식이 나와 있네요. 분자식이 얘가 A, B. 얘가 A, B, 2. 얘가 C, B,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질량이 각각 15, 23, 11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부피가 얘가 10이고 얘가 X고 얘가 6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원자 개수의 상대값 C, 얘가 2, 얘가 3, 얘가 Y라고 했을 때, 자, 나머지 계산해 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히 먼저 합시다.
자, 일단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거 있죠? 알아두십시오.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NH3라고 하는 기체가 만약에 5개만큼 존재한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자 개수 몇 개? 전체 원자 개수. 그러면은 분자 하나당 원자가 4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원자는 20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너 그거 어떻게 구했어? 분자 개수에다가 분자 한 개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 개수를 곱한 거죠. 다시. 얘는요. 분자 수에다가 뭘 곱한다? 분자 한 개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 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기체 분자 수는요. 기체의 뭐랑 비례한다? 부피랑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피가 10이니까 분자수 12 x 6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랑 얘랑 비례 관계죠. 자, 분자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 개수. 분자 하나당 원자 2개, 3개, 3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또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다라고 식 세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식 세웁시다. 2대 24는 3대 3x는 y 대 18이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1대 12니까 x가 12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2로 나눈 다음에 3 곱하면 되니? 3으로 나눈 다음에 3으로 나눠. 18이 뭐야? 아이씨, 몰라. 1대 10이잖아. 그러면 1대 11을 y 대 18. 그럼 12y는 18이니까 y는 12분의 18. 그럼 2분의 3? 자, 선생님 계산이 안 돼. 요즘 암산이 안 되나 봐. 그래서 y는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끝. y는 2분의 3이고요. x는 12가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원자량 B A 대 B 대 C 계산하는 소리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이제 뭘 구해야 된다? 이제 얘네들의 분자량을 구해야겠죠. 자, 근데 그 분자량은 또 뭐랑 비례관계야? 밀도랑 비례관계 있잖아. 밀도 구하면 되지. 왜? 부피랑 질량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12분의 15. 얘는 12분의 23. 얘는 6분의 11. 그럼 깔끔하게 정수비로 고치면 얼마니? 그냥 12 곱해버리면은 15대 23대 22 나오니? 예. 그래서 얘들을 분자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각각의 원자량을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했을 때, 가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가 15고, 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2b가 23이니까, 여기서 가간법 하면은 b가 8 나오고, 따라서 a 집어넣으면 7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플러스 2b가 22이므로 얘가 16이니, 그러면 얘가 6 나오니? 그래서 A 대 B 대 C 원자량 B가 7대 8대 6이 나오고요. 마지막 1g당 B 원자 개수 B. 1g당 B 원자 개수 B 어떻게 구한다? 분자량 분의 분자 한 개 안에 들어가 있는 B 원자 개수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는 분자량 얼마? 15분의 B 원자 한 개 들어있죠? 예. 나 같은 경우는 분자량 23분의 B 원자 2개 들어가 있고요. 다 같은 경우는 분자량 22분의 B 원자 2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15분의 1 대 23분의 1에 22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당연히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요. 예.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 포기하면은요, 안 되나? 화학 다 못한다니까? 뒤에 어떻게 할래? 양적 관계 이거 못하면 못해요. 그죠? 화학평형, 거기도 다 물 계산해야 돼. 물농도 계산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중화 반응. 예, 거기도 당연히 물 나옵니다. 몇 물 반응은 몇 물 만들어질까요? 물 몇 물 생길까요? 계산시킨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잘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21번까지고요. 그렇죠? 21번까지 해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안녕.